제 아들놈 내외가 립살짜리 제 손녀를 비오는 날 저희 가게 앞에 내려놓고 떠난 건 꼭 20년 전 오늘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흠뻑 젖은 채 제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죠. 며느리는 차 창문만 살짝 내리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유진이 못 키워요. 사업하는데 애가 집만 되네요. 당분간만 좀... 당분간이 20년이 될 줄이야. 검은색 외제차가 빗물을 튀기며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어린 손녀는 울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등 뒤로 은하수 한복이라는 저희 낡은 가게 간판 불빛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죠. 그날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제 손녀 유진이의 운명은 새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아이는 온몸이 젖어 덜덜 떨고 있었지만 제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급히 마른 수건으로 아이를 닦아주고 뜨끈한 보리차를 끓여 내밀었습니다. 유진아, 할미랑 같이 살자.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아이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아이를 보니 제 아들놈과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제 새끼를 짐짝처럼 내버리는 건지. 그날 밤 유진이는 제 옆에 꼭 붙어 잠이 들었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꼭 제 심정 같았죠. 다음 날부터 유진이와 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어른스러웠어요. 밥을 차려주면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제가 바느질을 할 때면 옆에 조용히 앉아 색색의 자투리 천 조각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제가 만들고 있는 한복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저고리, 이건 치마. 우리 조상님들이 입던 옷이란다. 저는 유진이에게 한복에 대해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스펀지처럼 제 말을 빨아들였고 곧잘 바늘과 실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손끝이 야무져서 작은 인형 옷 정도는 제법 그럴싸하게 만들어내곤 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아들 내외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유진이가 보고 싶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가게를 팔 생각은 없냐고 묻더군요. 어머니, 그 낡은 시장에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저희가 곧 그 일대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거거든요. 좋은 값 쳐드릴 테니 지금 파세요. 저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을 팔라니요. 싫다. 이 가게는 내 목숨과도 같은 곳이야. 그리고 유진이는 어쩔 거냐? 아들놈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희 바쁜 거 아시잖아요.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재개발이라니.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유진이를 맡길 생각이었던 겁니다. 시간은 흘러 유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도 밝고 꿋꿋했지만 부모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는 아이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눈이 퉁퉁 부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가 너희 엄마 아빠는 너 버리고 도망갔다며 하고 놀렸다는 겁니다. 저는 유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유진아, 넌 버려진 게 아니야. 할미가 있잖니.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강아지. 그날 이후 유진이는 더욱 한복 만들기에 매달렸습니다. 아이는 상처를 바느질로 치유하는 듯 했습니다. 학교 준비물로 인형을 가져가야 할 때면 유진이는 직접 만든 한복을 입힌 인형을 들고 갔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유진이의 한복 인형은 금세 유명해졌죠. 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리던 날 유진이는 장기자랑으로 한복 패션쇼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유진이와 친구들이 입을 작은 한복들을 만들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아이들은 색동 저고리를 입고 무대 위에서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유진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났습니다.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개량 한복을 입고 무대 중앙에 섰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다른 학부모들도 감탄사를 연발했죠. 어머, 저 아이 솜씨 좀 봐. 저런 건 어디서 사요? 그날 이후 저희 은하수 한복에는 아이들 한복을 맞추러 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시장의 재개발 소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세운 건설사의 이름이 떡하니 적힌 공사 계획안이 시장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상인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보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될 판이었으니까요. 박 사장, 이거 정말 우리 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옆집 떡집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여긴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검은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10년 만에 보는 아들 내외였습니다. 몰라보게 화려해진 모습이었죠. 그들은 다짜고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러고 계세요. 당장 도장 찍으세요. 보상금 두둑하게 챙겨드릴 테니. 며느리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먼지 좀 봐.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유진이는 어디 있어요? 걔도 참 불쌍하네. 이런 데서 크고. 그 순간 유진이가 학교를 마치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훌쩍 자라 이제 제법 숙녀 티가 나는 유진이를 보고 아들 내외는 잠시 놀란 듯했습니다. 유진이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할머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뭐, 얘 좀 봐라. 내가 네 엄마야. 엄마. 유진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절 버리고 간 날부터 제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당장 나가주세요. 여긴 저희 집이에요. 아들놈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게 다 늙은이가 애를 잘못 가르쳐서 두고 보세요. 이 가게도 당신들도 전부 쫓겨나게 될 테니까. 그들은 악담을 퍼붓고는 떠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이 가게 꼭 지킬게요. 그날 이후 유진이는 공부와 바느질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아이의 방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재봉틀 소리가 밤새도록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유진이는 전통 한복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외국의 패션쇼를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디자인 서적을 빌려와 탐독했습니다. 아이의 스케치북은 수백 장의 디자인으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가 제게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프랑스로 유학 가고 싶어요. 세계 최고의 패션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서 우리 한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특하면서도 그 어린 것을 어떻게 홀로 타지에 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유진이의 눈에 담긴 간절함과 확신을 보자 저는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내 꿈을 펼쳐야지. 할미는 괜찮다. 유진이가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아이의 비행기 표와 초기 정착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 유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유진아, 꼭 성공해서 돌아와야 한다. 우리가 기다릴게. 공항에서 유진이는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꼭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비행기 창 너머로 손을 흔드는 아이를 보며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 정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남기고 간 희망이 제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이가 떠나고 시장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건설사는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상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 오물을 투척하고 밤마다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하나둘씩 보상금을 받고 떠나는 상인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유진이와의 약속을, 제 남편의 유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혼자 남은 가게에서
저는 밤낮으로 한복을 만들었습니다. 유진이가 보내오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힘든 시간을 견뎠습니다. 유진이는 먼 이국 땅에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며 고되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제 건강을 먼저 걱정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에는 이제 저와 몇몇 가게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어느 날 TV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파리 패션위크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인 디자이너로 소개된 사람이 바로 제 손녀 유진이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유진이의 의상에 세계적인 패션 전문가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 손녀가 그 어린 것이 마침내 해낸 것입니다. 그 뉴스가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가게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보낸 마지막 철거 통보서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흉흉한 경고와 함께 저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제 집행 당일 아침부터 가게 앞은 용역 깡패들과 포크레인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이 가게와 함께 제 생을 마감할 생각이었습니다. 문 열어.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육중한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는 순간 갑자기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세요. 이 건물과 시장 부지 전체는 오늘부로 제 소유입니다. 고개를 들자 눈부신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당당한 걸음걸이. 20년 전 비에 젖어 제게 왔던 그 작은 아이, 제 손녀 유진이었습니다. 몰라보게 성숙하고 강인해진 모습이었죠. 유진이는 제게 다가와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아들놈과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길 산단 말이야. 유진이는 차가운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시장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였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정당하게 샀어요. 이제 두 분은 제 땅에서 당장 나가주셔야겠네요. 아들 내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유진이는 그들을 지나쳐 시장 상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이 시장은 제가 지킬 겁니다. 낡고 오래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유진이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녀가, 버려졌던 제 손녀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 후 유진이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을 유치해 낡은 시장을 전면 리모델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가게들의 옛 모습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 디자인을 더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통 문화거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저희 은하수 한복은 그 거리의 중심에 가장 큰 규모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는 자신의 브랜드를 은하수로 이름 짓고 한국의 미를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어떻게 됐냐고요? 무리한 사업 확장과 유진이에게 시장 부지를 뺏긴 충격으로 회사는 부도가 났고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초라한 행사액으로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차려주었습니다. 용서는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저는 지금도 은하수 한복에서 유진이와 함께 한복을 만듭니다. 이제는 제법 나이가 들어 손이 무뎌졌지만 손녀의 곁에서 바느질을 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희 가게에는 한복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유진이는 그 아이들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 옷에 담긴 정신과 따뜻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7살 어린 나이에 짐짝처럼 버려졌던 아이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더 놀랍고 가슴 뭉클한 사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의 영상을 클릭해 또 다른 감동을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